한 어느 정도는 내가 돈이 있어야겠다. 이런 게 한 어느 정도 있으면 안정적으로 시작을 해볼 수 있을까요? 왜냐면 시기적으로 약간 시장이 다르니까 네. 그 모아야 되는 초기 투자금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제가 시작했었던 당시에는 네. 그렇게 매가가 오르지 않았고 전세는 또 잘 맞춰져서 네. 큰 돈이 들지 않아도 투자가 가능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지방도 좀 괜찮은 물건들은 좀 네. 많이 오른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소 그래도 한 3,4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 네. 대상은 수도권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방 쪽으로 눈을 네. 돌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네. 돈을 너무 분산시키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가 않은데 네. 저는 처음에 종잣돈 모으려고 연금도 초반에 안 넣었어요. 투자 시작하고는. 네. 물론 연금의 장점이 있잖아요. 네. 특히 직장인들한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니까 그쵸, 그건 그쵸. 아예 확정 수익이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최대 한도로 넣는 게 맞는데 그전에는 잘 넣었었죠. 네. 근데 이걸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에서 돈을 뭉쳐야 되는데 유동성이 필요하니까. 네, 유동성이 필요하고 투자금을 모아야 되는데 네. 이게 너무 분산돼 있으면은 그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투자금을 모을 때는 연금도 거의 잘 안 넣었어요. 네. 근데 물론 지금은 이제 좀 넣지만 네. 그때 당시에는 안 넣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월급이 얼마인데 뭐 청약 얼마, 연금 얼마, 또 뭐 얼마 이렇게 좀 되게 분산을 시키죠. 왜냐면 네. 그렇게 저희가 재테크를 그렇게 배웠잖아요. 특히 그죠, 초년생들 그죠, 같은 그죠. 경우는 그렇게 재무계획에 맞춰서 네. 안전적으로 없는 돈을 분산 투자를 하죠. 네. 하지만 특히나 돈이 없을 때는 돈을 뭉쳐서 그걸 활용하는 게 일단은 지역적으로는 당연히 좀 큰 도시를 먼저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큰 도시. 네. 뭐 지방이라 하면 광역시가 우선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광역시가 그만큼 인구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수도권이야 워낙에 뭐 사람들이 많고 계속해서 네. 앞으로도 증가를 하니까 상관이 없고 어디 좀 약간 외곽이어도 약간 중심지와 약간 떨어져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집이 더 부족하니까 네.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크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어떻게 보면 그 수요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빈 땅도 많고 네. 그러면 공급도 더 하기 쉽죠. 빨리 될 것이고 네. 그러다 보면은 뭐 아파트여도 구축 같은 경우 특히 외곽에 있는 것들은 좀 오르는 폭이 좀 되게 적을 수도 있고 맞죠. 물량이 확 떨어지면 네. 매매가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일단은 그래도 좀 더 안정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일단 광역시를 먼저 보고 광역시를 먼저 우선적으로 보고 그 안에서 이제 그거 안에서 이제 광역시 안에서도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네. 근데 이왕이면 같은 조건이고 비슷한 투자금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인구수가 많은 좀 더 도시 규모가 큰 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에 여러 가지 국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격을 봤을 때 네. 뭐 하락이 시작된 국면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냥 전세랑 매매로 그냥 얘기를 하면 네네. 전세 매매 같이 빠질 때가 있고 공급 네. 쏟아지면 네. 그냥 투자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다 만나실 국면인데 네. 그렇죠. 공급 쏟아지면 전세 매매 같이 빠집니다. 네. 뭐 매매가야 뭐 어차피 빠지는 거고 전세는 구하지 못해가지고 거기 막 세입자 못 구해서. 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내놓는 분들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때까지 잔금을 해야 되는 기간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막 그런 게 쏟아지는 국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세가 차오르는 국면이 있고 왜 이렇게 잇몸에 이빨 빼고 나면 잇몸 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역시. 네. 제가 얼마 전에 이빨 빼가지고. 예시를 너무 잘 들으시는 것 제가 같아요. 이빨 빼서, 제가 여기 이빨 뺐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오르는 걸 보면서 이렇게 칫솔질을 하면서, 전세가 차는 거랑 비슷하구나. 모든 게. 왜 그런 생각을 했지? 모든 생각들이 다 네. 이렇게 투자와 연관을 시키시나 봐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뭐 매매가 오르고 전세 좀 빠지는 국면 아니면 두 개 같이 오르는 국면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네네. 어떨 때 좀 들어가는 거를 선호하세요? 전세 매매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매매가는 크게 이제 흔들림 없이 그러니까 약간 보합 매매가 약간 보합인데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 이런 경우가 투자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죠. 네. 아무래도 전세 매물 좀 말라가고.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만큼 이제 투자금이 줄어들 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세 맞출 때 이제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고. 그렇죠. 요거는 요거까지 뺄 수 있어요. 네, 요런 느낌. 네. 그럴 때가 있죠. 근데 부동산 소장님이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좀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분위기가 일단 안 좋다는 네. 상황인 거죠. 네, 이거는 못 뺄 것 같은데 이러면은 그게 이제 좀 힘들어지는 신호인 것 같아요. 이거는 못 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그럴 경우에는 좀 네. 더 내 물건의 내부 상태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1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 나와 있는 거를 매물 중에. 다른 건 뭐 수리가 안 된 내 거는 수리를 한다던가 다른 것도 수리가 돼 있으면 내 건 샤시까지 올 수리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 물건의 좀 상태를 좀 올려놓으면 네. 그래도 물론 수요가 아예 없진 않잖아요. 어찌됐든 전세 수요는 올 텐데 네. 그 오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는 그 수요자 그 임차인 분이 좋아할 만한 거를 네. 내가 그러니까 제공을 할 수 있는 제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겠죠. 물론 투자금이 네.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죠. 부분은 아무래도. 있지만 네.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수리를 해놓으면 추후에 관리하기도 훨씬 수월하니까. 네. 수리를 각오해야 된다. 네. 약간 그러니까 빠지는 시장에 먼저 들어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리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 내가 공급이 쌓여 있어도 들어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그래도 좀 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네.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리스크는 전세를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전세의 그런 경쟁력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네. 생각을 해야 된다. 내부 상태를 업그레이드 시키던가 가격을 좀 다운 시켜주던가 네. 이렇게. 로얄tor 로양층인데 내부 수리가 안 돼 있어. 근데 이제 그 가격에 예를 들어서 뭐 3억인데 네. 로얄tor 로양층 수리는 안 돼 있고 3억인데 층이 한 4층이야. 네. 근데 수리가 잘 돼 있어. 그러면 어디 갈 것 같으세요? 그렇죠. 수리 잘 돼 있는 거 그렇죠. 하죠. 이제 네. 매매를 할 때는 또 다르죠. 네. 물론 매매를 할 때는 로얄tor 로양층이 그렇죠. 우선이지만 네. 전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분들이 그 내부 상태에 따라서 더 선택함에 있어서 더 크게 맞아. 차지하더라고요. 수리 잘 돼 있으면 새를 좀 세게 놓을 수 있지. 왜냐하면 신축을 들어가는 게 어렵잖아요. 네, 특히나 네.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도 신축 누구나 가고 싶지만 그게 네. 어려우니까 그래도 신축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좀 최근에 수리된 걸 많이 찾으시죠. 그렇죠. 또 그리고 인테리어가 날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내가 집에다가 그 전셋집은 인테리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돼 있는 데를 들어가고 싶은 거지. 그렇죠. 네. 전셋집은 인테리어가 안 됩니다. 저희 와이프가 전셋집 못 하나 박는 인테리어라는 것도 책을 사서 막 보면서 막 하는 거예요. 저도 봤었어요. 신혼 때. 전셋집 인테리어요? 그 네, 책이 봤었죠. 있어요. 있어요. 그죠? 저 신혼 때 전셋집 네. 처음 들어갔을 때. 그래가지고 저 도배 제가 다 했는데. 저희 신랑이랑. 반지한데 와이프가 자꾸 막 이쁘게 꾸미고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눈에 거슬리거든요. 내가 그래가지고 야 이게 집이 이래서 그런 거지 그거 꾸민다고 이뻐지냐 막 이러다 가시도치말을 했었어 그때. 네, 그게 그랬어요. 너무 싫어가지고 네. 안쓰럽잖아요. 그렇긴 하죠. 저도 배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네. 도배지를 붙였어요. 전셋집인데 뭐 도배지 붙이는 거는 이해를 해주겠대요. 네. 그래서 이제 도배지 인터넷으로 사가지고 네. 지금은 풀 발린 거 나오거든요. 풀 발린 벽지가 아예 네, 배송이 돼서 네.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 그게 없어서 풀 따로 사고 벽지 따로 사고 해가지고 임신한 상태에서 그거 막 붙였는데 네. 주문을 조금만 한 거예요. 어머. 그래서 다시 그걸 며칠 동안 놔두고 네. 다시 배송 오면 하는데 또 돈을 남으면 아까우니까 네. 또 부족해가지고 우리 싸웠어요 남편하고. 세상에. 지금 이게 한 번이면 끝날 거를 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냐. 저도 그때 되게 서러웠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테리어 된 집을 선호한다. 신혼부부는. 맞아요. 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세자금 대출이 이율이 그렇게 대출 이율이 좀 낮은 네, 편이잖아요. 이자가 싸죠. 이자가 네. 이제 낮다 보니까 1, 2천만 원 좀 비싸더라도 오히려 수리가 된 데를 더 선호를 하시죠. 맞아요. 저도 지금 투자할 때는 다 수리를 다 진행을 했어요. 지금 투자를 한다면 일단 갭만 보는 게 아니라 수리 비용까지는 내가 좀 고려를 그렇죠.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금액이 네.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거는 신축 투자라기보다는 어렵죠. 구축으로 들어갈 거고 네. 그러니까 뭐 대장 아파트를 사는 투자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기에는 우리가 네.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가 않으니까 일단은 나한테 맞는 돈에 어느 정도 그래도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좀 네.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수리를 해서 좀 갭을 줄이는 게 더 나은 선택이다. 네. 지금은 네. 금액이 또 초보고 더 적기 때문에. 네. 그리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런 그 스트레스 임차인분들한테 전화가 올 때 좋은 걸로 전화 오는 확률은 별로 없죠. 네, 그렇죠. 네, 뭔가 불편을 느끼신다거나 네. 뭐 이제 누수가 났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맞아. 전화가 오거나 네. 아니면 좀 더 빨리 나가겠다 이런 네. 경우잖아요. 네네. 그런 게 아무래도 일상생활
저는 이제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미리 좀 예방을 하자는 차원이죠. 에너지를 좀 더 그런데 덜 쓰겠다. 아, 나 인테리어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사람이 있다. 저희 지금도 활동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 제가 블로그 봤던 것 중에 병정개미인가 뭐 아, 그런 분이 계셨어요. 네네네. 독일 병장님. 독일 병장님. 네. 병장개미는 뭐야? 아, 저 그때 병장개미 뭐야? 아, 너무 저 독일 2015년에 병장님이요. 독일 병장. 책도 내셨어요. 죄송합니다. 독일 병장님이십니다. 네. 아, 그거 인테리어를- 연령 활동하세요? 근데 저희 모르겠네. 채널에 나오셨거든요. 초반에 나오셨어가지고. 그것도 또 되게 예전이죠. 예전이죠. 그리고 또 책도 되게 좋아요. 독일 병장님 쓰신 직접 이제 그 인테리어를 네. 하시면서 맞아요. 그분이 하시면서 또 투자도 별도로 그리고 진행을 인테리어 하시기 때문에. 용어나 이런 것도 포스팅하고 막 이랬. 맞아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그때 뭐 몇 티 이런 거 그거 보고 막 배우고 이랬었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아, 갑자기 생각이 나네. 네. 이게 그런 것도 네. 저도 인테리어를요, 제 실거주에는 해본 적이 없어요. 투자를 하면서 인테리어도 네네.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일단 배워야 되는 게 일단 책, 네. 그런 독일 병장님 책이나 이런 책으로 좀 배우기 시작했죠. 죄송합니다. 저 병정개미라니. 아, 진짜. 그러니까 다시 이런 때가 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소액으로 시작하기에 이제는 구축 투자를 맞아요.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투자하시는 네네. 분들은 역전세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적이 네.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19년 이후에 네. 투자를 했다거나 20년에 투자를 했다거나 이러면은 역전세를 경험해 보신 게 네. 없잖아요. 제가 되게 위험하다고 느낀 게 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매가는 움직이지만 매매가는 등락이 있지만 전세가는 계속 오른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중간에 이렇게 그 공급량에 따라서 네. 어느 정도 등락이 있죠. 훅훅 오죠. 훅훅 와요. 물론 이제 장기로 보면 그것도 맞는 네. 말이긴 하죠. 전세가도 네. 오르는 거는. 그렇죠.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렇죠. 아니죠. 아파트 늙을수록 전세가 또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그게 뭐 재개발 재건축 네네네. 재건축이 그렇죠. 안 되는 아파트면은 진짜 답이 그렇죠. 안 완전 나오죠. 오래된 네, 답이 완전 안 오래된 나와요. 거는 답이 그러네요. 안 나와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금은 시야를 넓히고 네. 선택에 좀 신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내가 돈이 맞다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는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3, 4천으로 들어간다 해서 무조건 먹는 그런 장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미리 준비할 부분이 상당히 많죠. 네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심사위원님도 스터디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뭐든 마찬가지 같아요. 투자뿐만 아니라 뭐 어떠한 일에 대해서 분야에서 성과를 낸다는 거는 그와 관련된 분야에 정말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죠. 저는 쉽게 버는 건 없으니까. 미지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격이 언제 오를 것인가, 뭐 가격이 언제 내릴 것인가, 아니면 뭐 외부에서 블랙스완이 나타날 것인가, 뭐 그런 거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그거는 네. 미지의 영역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고 이미 아는 영역 있잖아요. 네.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영역. 거기까지는 공부해서 빨리 쫓아갈 수 있는 건 빨리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거기까지도 안 가고 아직 우리가 확보한 영역이 있잖아요. 네. 베이스 캠프까지도 안 가고 베이스 캠프까지는 차 타고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 나 밑에서부터 걸어갈 필요 없잖아요. 굳이. 굳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돈 주고 강의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시행착오를 해발 줄이기 위해서. 2,000m라 그러면 1,000m까지는 케이블카 타고 갈 수 있는데 굳이 그 다음부터는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리스크 대비하고 조심조심 짚으면서 가야겠지만 맞아요. 네. 저는 그 앞에 영역은 케이블카에 티켓비 내고 그냥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거는 그래야 내 시간을 줄여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렸던 거고 물론 거기까지 미지의 영역을 이미 아는 영역까지 투자자들이 다 아는 영역까지 다 알고 나서부터는 저는 그때부터는 빠른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이제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얘기를 한 건데 누가 또 메일을 보내더라고요. 네? 무슨 메일이요? 투자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한다고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 아닌데. 그래서 댓글 달아놓으셨구나. 네네네. 소심해서. 댓글을 되게 길게. 네, 길게 달아놨습니다. 남겨놓으셨더라고요. 네. 오해하지 마시라고. 네. 그런 의미 아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여튼 갑자기 코크드림님 나오니까 월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핑계를 여기다 대고 있어요. 해명 방송. 네.
여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구축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시야를 넓혀서 들어간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씨를 뿌리고 나면 네. 이런 거를 수익화하는 기간이나 어떤 내가 기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은 한 언제로 기대를 하고 투자를 시작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크게 현금 흐름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 거죠. 네네. 맞벌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좀 약간 이것도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그 수요의 힘으로 그래도 장기적으로 가면은 중간에 뭐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 장기적으로 가면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게 그 자산이 커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수요가 한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빈 땅이라 공급이 이제 언제든 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매가에 대한 그런 영향도 상당히 받을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또 요즘 같은 경우 그런 또 수도권에 그러니까 좋은 자산을 내가 계속해서 가져가기 위해서는 물론 현금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종부세나 여러 가지 부분이 또 이제 앞으로 더 이제 강화가 되면서 네.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늘어날 수도 있죠. 우리는 이제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야 네, 되니까 네. 늘어날 수 있는 거를 네. 대비를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 같은 경우는 좀 수익이 낮다고 하면은 매도도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런 부담감이 그러니까 내가 금액적으로 크게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네. 아니면 두 번째는 이거를 헐고 더 좋은 거를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매도 그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사고 놔두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만. 뭐 지방이어도 네네네. 입지적으로 괜찮고 네네. 뭐 연식도 괜찮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라고 하면은 내가 싸게 네. 샀고 전세가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은 뭐 급하게 막 그렇게 네. 매도를 할 필요는 없겠죠. 사람마다 실거주자들이 뭐 선호하는 지역이라면. 네. 그거 좀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근데 뭐 그러니까 제가 그나마 그러니까 기간이 어떻게 보면 오래됐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네. 얼마 안 됐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근데 운은 확실히 좀 그 좋았던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제가 행동을 하긴 했지만 네네. 근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시작했어도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자산이 좀 더 커질 수 있었던 거는 네. 제가 매도하지 않고 단기 차익을 누리지 않고 아하. 자산으로 모아갔기 때문이지 않나. 왜냐하면 2021년에 오른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투자한 지 5년 만에 오른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제일 처음에 투자한 게. 제일 처음에 투자한 게. 제일 처음에 인천 하셨구나. 아니요. 아니요. 인천까지 안 나갔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냥 얘기해 본 거예요. 예. 네, 인천도 너무 좋죠. 인천도 네. 많이 올랐죠. 네. 근데 그게 중간에 많은 분들이 그걸 이제 또 너무 안 오르고 아니 얘는 안 오르고 쟤네는 막 오르니까 네. 당연히 사람 마음이 얘는 안 오른 애나 보다. 내가 잘못 샀네. 맞아, 이런 맞아. 생각이 들 수 있죠. 들죠, 왜냐면 들죠. 시간이 5년이 지났는데 맞죠. 다른 네. 애들은 막 오르는데 얘는 안 네. 오르니까 그럼 내가 선택이 그때 잘못됐으니까 여기서 빨리 턴을 해야 된다. 여기서 얘를 빨리 팔고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나? 물론 이걸 팔고 더 좋은 데를 산다면은 그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지만 네. 그게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그냥 그쵸. 얘가 안 오르니까 그냥 손절을 해버리는. 차라리 그때 더 샀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죠. 그게 이제 네. 정말 고수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네. 일반인들은 그게 쉽지 않죠. 왜냐면 여지껏 5년 동안 안 오르는데 얘가 네. 과연 물론 언젠가 오르겠지만 그게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 기간을 모르니까. 예. 근데 그때 파신 분들도 많이 이제 계셨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럼에도 이제 직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5년 후에 올랐어도 네. 오히려 그 차익분을 그래도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